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원우 권법 기초 강의 제12강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의 이제 마지막 기본권이죠. 그래서 5단계 제한이 가능해요. 5단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어떤 그 사회적 요청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단계 제한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강력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 형편이 되면은 해주는 거고요. 재정 형편이 안 되면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사회권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권은 생존권이라고도 그래요. 사회권이라고도 그러고 생존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국민의 생존을 국가가 지켜주고 싶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허락을 해야 이것도 지켜주는 거지, 국가의 재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걸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그 청구가 생존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합리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생존권의 범위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면서 국가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자, 그런 게 사회적 기본권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중에서 근로 3권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먼저 돈이 필요하죠.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도 있고 문화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가는 생활 능력이 없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는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국가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자,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같은 경우는 행위규범이 됩니다. 행위규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재정편이 된다면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도 최대한 집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잘했나 못했나를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의무를 다했나를 판단할 때에는 네가 최대한 노력하는 건 안다. 근데 최대한 못했더라도 재정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는지 그렇게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 기본권이 입법부 행정부한테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행위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고, 사법부에서 국가를 통제할 때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나를 심사하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똑같은 규범, 규범이 규칙이죠. 규칙. 똑같은 규칙성을 갖고 있다. 틀린 말 되는 겁니다. 달라요. 자,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으면 국민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임무를 다 했나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 국가가. 그런데 돈이 없어 못한 경우를 다 위헌이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최소한도는 해줬냐, 이 정도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기본권 보장하고 국가 임무하고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뭐 배웠습니까? 과대, 최대, 최소, 과소, 이렇게 4단계를 배운 적이 있죠.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과대 최대 보장 좋습니다. 최소 과소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의무를 따질 때에는 과대 최대 보장은 또 좋아, 노력은 해. 근데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으면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소보는 안 되는 거죠. 네, 최소보 정도라면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자,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최대 보호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법부가 국가를 통제할 때에는 최소한의 보호 요 정도는 했는가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나 최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했다면 그래 국가 너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심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규칙이 되는 거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심사하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자, 국가가 이제 국민의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할 때에는 네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안다. 근데 심사할 때는 최소한을 했냐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이 뭐야? 물질적 생활이죠, 물질적. 그래서 물론 최대한 보장을 하려면 뭐 문화적인 생활, 뭐 어떤 정신적인 그 자유 다 해주면 좋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물질적 생활을 보장했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경우에도 국가한테 뭔가를 청구할 때 최소한도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해주면 안 돼. 근데 이것을 넘는 어떤 적극적인 급부 청구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당연한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급부가 뭔지는 배웠죠? 주는 게 급부, 반대급부는 그 보상을 말합니다. 주고 받고, 주는 게 급부, 받는 게 반대급부 배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해 주세요.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는 해야 되는 거니까 국가도. 근데 이걸 넘어서 영화를 보게 영화비 좀 주세요. 제가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승마를 좀 해야 됩니다. 승마를 해야 되니까 말 한 마리 살 돈 주세요. 이런 최소한을 넘는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편에 따라서 재정이 좋으면 뭐 최대 해주고 싶지, 재정편이 안 되면 못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5단계 가장 큰 제한을 가하더라도 못 해주더라도 합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권의 어떤 특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을 할 권리가 아니죠.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받을 권리. 자, 그럼 이제 학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국가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죠, 이렇게. 그럼 교육받을 권리에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학생인 거예요, 학생. 교육을 받을 사람. 그래서 이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국가나 부모나 교사는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요. 없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돈을 대주고 학교 보내주는 거고요.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가르쳐주는 거고 학생을 위해서 국가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학생인 겁니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나 교사나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체는 학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자, 이제 교육받을 권리 헌법 31조를 보겠습니다. 자, 제1항에 보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 딱 되어 있죠. 근데 학생이 교육을 다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 절대 균등이다, 그럼 안 되겠죠.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가,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가, 아니면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가, 공부를 못해도 대학 못 가고, 그런 절대 균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균등? 능력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되면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성적이 안 되면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능력에 따른 차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등이라는 게 능력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는 균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2항. 자,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 의무 교육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무 교육 제도가 적용되는 거는 일단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고요. 기타 이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학교 교육까지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라던가 대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현재 초등학교랑 중학교만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의무 교육은 이제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니까 국민한테 돈을 내라 그럴 수 없죠. 국가가 돈을 내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꼭 비교해야 될 게 초등학교, 중학교 둘 다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도 무상으로 돈 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등학교도 무상 교육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무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 학교 다닐 때 돈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의무 교육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문제되는데 초등학교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헌법상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중학교 교육도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이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죠. 그죠? 초등학교는 헌법에 있잖아요. 중학교는 법률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 의무 교육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중등 의무 교육은 법률상 권리입니다. 그럼 또 나오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 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법률로 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지 못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헌법이 없고 법률로 보장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로 폐지가 가능한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을 또 바꿔서 법을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1항, 2항, 3항을 이제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 이제 31조 교육받을 권리 제1항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나도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권리예요. 나도 받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나도 받게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는 나이가 이제 6세 이상이에요. 네, 만 6세 이상입니다. 만 6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한 8세 넘어가면 해가 바뀌면 8세가 넘어가면 초등학교 입학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가 저도 이제 8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서 밥 먹을 줄 알고요. 화장실 똥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나도 내 몸 하나 돌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게 딱 8살이에요. 8살 되면 나도 8살 됐으니까 나도 입학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균등한 거니까. 쟤도 8살이고 학교 가니까 나도 8살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받을 권리가 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나는 능력이 되니까 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 나도 너도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 능력이 더 뛰어나도 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다른 학생들은 8살 때 초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천재입니다.
전 한국 나이 6살인데 전 천재라서 초등학교 과정 다 뗐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뗐습니다. 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딴 애들은 8살 되면 받아주시고 난 천재니까 나만 6살인데도 입학을 시켜주세요. 그런 권리는 없어. 이거는 뭡니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고 자기만 특권을 달라는 거잖아요. 나만 특권을 달라. 이런 거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입시제도 없애주세요. 자, 대학을 들어왔더니 나는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성적이 돼서 대학을 좋은 데 들어왔어요. 근데 나 말고 저 친구는 농촌에서 공부하던 학생인데 성적이 떨어져. 저 성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지? 이게 농어촌 특별 입시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특별 전형에 따라서 할당제를 둡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져도 이쪽 농촌, 저쪽 어촌에서 일정 할당제를 두어서 입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난 능력이 되니까 대학을 왔는데 얘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대학을 온 겁니까? 이런 제도 없애주세요. 쟤는 대학을 못 오게 해주세요. 나만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 교육받을 권리가 사회권이기 때문에 5단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청구라 하더라도 국가가 봐서 입법 제한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능력을 따지면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게 맞긴 맞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된 거예요. 하지만 합리성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잘 사는 강남이건 못 사는 지방이건 다 골고루 다 그 교육받을 권리를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도 능력이 되니까 너도 나도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만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게 해주세요. 나한테만 특권을 주세요. 이런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개념 파악해서 문제 2항. 자, 2항이 이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인데 그 법률에 정하는 교육이 중등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 중등교육도 의무교육. 이제 초등교육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없앨 수 없어요. 초등교육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 형성의 자유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법률로 인정한 권리는 법률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3은 이제 무상한 교육이에요. 그 무상이라는 게 그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상 없이 공짜로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공짜냐 이거야. 그래서 일단 자, 교육을 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뭐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서는 안 돼요. 이거 공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 학교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자, 시설은 뭐가 있어야 되죠? 건물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무상이에요. 공짜. 그다음에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죠? 선생님들 인건비도 다 공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내야 되고 학생한테 를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그 무상 교육의 필요 불가결한 비용들이요. 필요 불가결이 뭔 뜻입니까? 필수란 말이죠. 필수. 자, 교육에 꼭 필요한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공짜로 학생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걸 보상해서 무상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급식비 같은 경우는 뭐 밥을 먹는 거니까 교육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이거는 학생한테 부담을 시켜도 된다요. 국가가 부담을 해도 되고 학생한테 부담을 시켜도 돼요. 교육에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상 교육에 꼭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비에 대해서 학생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합헌되는 거예요. 합헌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받을 권리는 학생의 권리인데, 그러면 그 국가나 학부모는 이제 어떤 그 권리가 있냐 겁니다. 자, 교육받을 권리는 학생의 권리죠. 국가나 학부모는 권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학부모가 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가 나눠서 학교 안에서는 국가랑 부모가 함께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똑같이 부담해요. 똑같이 5대5 반반입니다. 자, 주로 잘 나오는 게 뭐 국가가 다 부담한다 X, 부모가 다 부담한다 X.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부담한다가 정답인 거예요. 같이 부담한다. 근데 학교 밖에서는 학교 밖에서 그게 뭐가 있죠? 보습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사교육이 있겠죠. 사교육 이런 건 이제 국가가 이제 간섭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도 부모만 의무가 있다. 틀린 거예요. 누가 부모만 있대? 국가도 의무가 있지. 그래서 부모도 의무가 있고 국가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부모의 의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지. 우위에. 국가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의무가 있는데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학교 안에서는 국가하고 부모가 똑같은 의무를 가지는 거고요. 학교 밖에 나가면 국가도 의무가 있고 부모도 의무가 있는데 부모가 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이 있는데, 자, 학부모에게도 자녀를 교육을 시킬 권리가 있어요. 시킬 권리. 선생님도 교육권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이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 권리라고요? 학생의 권리라고 그랬죠. 학생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교육을 시킬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로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권리로 보장받냐면, 그러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자녀를, 우리 가족끼리,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을 교육을 시키고 싶다. 가족 간의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받아요. 또 하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학부모가 교육을 시킬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맞다. 근데 기본권인데 교육받을 권리로 보장이 되는 거냐? 그럼 아니다. 그럼 뭐로 보장받지? 헌법의 가족권,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하고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받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나오시면 잘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교사가 교육을 할 권리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겠다는 권리예요. 근데 이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겁니다. 법률상. 그래서 법률상 권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고 법률로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법률상 권리는 법률로 얼마든지 제한하거나 없앨 수도 있죠. 그래서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에 없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이냐 그러면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권리죠? 법률로 인정한 권리다가 맞는 거고, 따라서 법률상 권리니까 법률로 없애도 돼요. 없애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자, 됐죠? 자, 정리할 이제 그다음은 근로의 권리입니다. 자, 근로의 권리는 이제 일을 할 권리죠. 부지런할 근자네. 부지런히 노동이죠. 부지런하게 노동을 할 권리입니다. 일을 할 권리. 저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일을 할 권리. 근데 이제 일을 할 권리라는 거는 노동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로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 없이 노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 무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돈도 못 받으면서.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행복 추구권으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 추구권으로. 그래서 대근로의 권리라 그러면 보수를 받는 노동을 원래 말하는 겁니다. 자, 근로의 권리 들어갈게요. 참 근로의 권리가 이제 성격이 사회권이냐 자유권이냐 논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자유권이라면은 1단계 조금만 제한할 수가 있죠. 사회권이라면 주세요 하는 권리니까 5단계. 엄청 많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법으로 부정할 수도 있어요. 국가 재정이 안 되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제한이고요. 근데 근로의 권리는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권으로서의 권리가 뭐냐면 일할 자리를 주세요. 저한테 직장을 주세요. 그럼 이런 권리가 있는데 자격이 안 돼도 무조건 직장을 달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일할 자리를 나만 달라는 거 아닙니다. 고용 증진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나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청년 실업을 해결해 주세요. 또는 노인도 일자리를 주세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인 거예요.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 정책. 근데 이런 이제 고용 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국가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런 권리인데 이게 5단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이죠. 청년들 실업 해결해야 되잖아. 노인도 일자리 줘야 되잖아요. 다 합리적인 요구죠. 그러나 이 사회권은 5단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 재량이 되면 도와주는데 국가 재량이 안 되면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지. 직접 일자리 주세요. 삼성전자에 취업을 시켜주세요. 이런 권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생계비를 주세요. 제가 일을 안 해도 월 100만 원씩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근로의 권리가 자유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권은 뭐죠? 1단계 제한밖에 안 되죠. 자유권이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그게 뭐예요? 의, 식, 주. 그러니까 옷 입고 먹고 자르게 해주세요.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권리. 자, 이런 자유권은 이제 1단계 조금의 제한밖에는 못하는 그 권리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국민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근로권이라는 게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권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 환경에 대한 자유권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성질을 가질 때에는 국민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청구 못합니다. 근데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최소한의 의식주 요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근로권의 주체가 있는데 근로가 일하는 거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권의 주체라 그러면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보는 거고 단체의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단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게 근로 3권의 주체입니다. 근로 3권의 주체. 그래서 이제 근로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핵심적인 거 하나, 둘, 세 개를 근로 3권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는 개인도 되고 단체도 돼요. 왜 단체도 됩니까? 그 근로 3권에 단체가 다 들어가요. 근로 3권이 뭐냐면 단체를 결성할 권리, 단체로 교섭할 권리, 단체로 행동할 권리. 그러니까 이 근로 3권 그 3권 안에 단체 한마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의 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근로 3권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 권리, 단체로 협상을 할 권리, 단체가 행동할 권리. 주체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개인도 주체가 되긴 되지만 개인보다는 오히려 단체의 권리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로의 권리 물으면 일은 사람이 한다. 개인만 주체가 되고요. 근로 3권을 물으면 단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없고 될 수 있습니다. 잘 펴게 되겠죠. 자, 현재 헌법 32조 보면은 근로의 권리가 나와 있는데, 자, 국가는 그 적정임금 보장, 적절한 임금을 줘야지. 일 시키면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적정한 임금이라는 게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되고, 그다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주세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나온 최저임금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원칙. 그래서 자, 우리 국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 원칙을 딱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뭐 시간당 얼마인지, 일주일에 얼마인지, 그리고 월 얼마인지, 나이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직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구체적인 거는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없고,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법률을 봐야 돼. 법률에 정해 있습니다. 법률에. 그 법률이 뭘까요?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제는 그 헌법에서 시행한다는 원칙을 딱 규정하고 있는 거고, 보다 더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오죠. 자,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있긴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바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얼마를 달라고 청구할 거예요? 헌법에 없잖아요. 액수 같은 거 없잖아요. 법률이 있어야만 그 법률에서 구체적인 걸 정해놔야만 법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이제 그 시급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그 최저임금제 시급이 뭐 5,000원이었어요. 일단 이제 6,000원, 7,000원, 8,000원, 지금 거의 9,000원대 가고 있죠. 내년에 해가 바뀌면 이제 최저 시급 이제 10,000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법률이 바뀌는 걸 봐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지면 법률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헌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법률이 제정되어서 구체화되어야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주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다음에 이제 근로3권입니다.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3개를 모아서 3권이라 했어요. 3권. 예, 근로 3권은 3자가 있는 것처럼 33조 있어요. 33조. 헌법 33조. 자, 그럼 3개 권리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근로 3권이 이제 3가지 권리인데 이거요. 단체를 만들고 결성, 교섭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체 결성권을 단결권 이렇게 말하고요. 단결권.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3개입니다. 이게. 자, 이제 회사가 있고요. 회사를 이제 사업자라고 그러죠. 뭐 사업자, 뭐 사용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로자가 있겠죠. 자,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 회사 잘라버리면 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단체인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랑 이제 협상을 할 때 근로자 한 명은 자를 수가 있는데 노동자 전체를 다 자를 수는 없어요. 다 자르면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뭉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 권리, 결성권, 단체로서 회사랑 협상할 권리, 단체 교섭권, 회사랑 협상이 잘 안 되면 파업할 권리, 이게 단체 행동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우리가 단체 권리인 거야. 단체 권리. 자, 또 이제 근로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근로 조건 향상,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이죠.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거. 이건 이제 자유권의 성질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건 사회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의 권리랑 똑같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권리 중에서 먼저 단결권입니다. 자, 단결권이라는 거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죠. 결성이라는 거는 만든다는 거예요. 단체를 만든다. 단체를 만드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를 만드는 권리니까 적극적 단결권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이 뭐죠?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만들겠다는 권리예요. 반대로 소극적 단결권도 있습니다. 소극적은 뭐죠? 소극이란 말은 부정이라는 뜻이고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 그러면 뭔가를 하겠다는 권리. 소극적 권리 그러면 뭔가를 안 하겠다는 권리입니다. 근데 단결권이라는 게 단체를 결성하고 만든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가 단결권인 거예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 이게 그 단결권이고 요 적극적 단결권이 노동 3권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단결을 안 하겠다는 권리는 단결권이 아니에요. 그죠? 단체를 만들겠다는 권리가 단결권이지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든가 단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는 단결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로 보장되냐면 이런 거로 보장되죠. 이런 거로. 그래서 일반 결사의 자유하고 행복 추구권 보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시험이 잘 나오겠죠? 자, 다시 단체를 만들겠다, 가입을 하겠다 이런 적극적 단결권이 33조 근로 3권의 단결권이고 나는 단체를 만들지 않겠다, 난 탈퇴하겠다, 가입하지 않겠다. 33조가 말하는 단결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도 헌법상 보장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근로 3권 단결권이 아니고 일반 결사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유니언샵 조항입니다. 자, 유니언샵 조항이 뭐냐면 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분의 2 이상인 그 대표 지배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돼요. 네, 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잘리는 거예요. 자,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 노동조합이 A, B, C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A 그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에요. 대표 노동조합. 그럼 이제 회사의 직원이 이제 어떤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 3분의 2 이상이 있는 이 노조에 반드시 가입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할 거를 전제로 하면은 회사가 채용을 하는 거고요. 난 가입 안 할 거야 그러면 채용 안 합니다. 그걸 강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자, 노동조합 단체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는 사회권, 생존권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 한 명이 전 싫은데요. 가입하기 싫은 권리는 이건 자유권이야. 자유권이 뭐죠? 아까 일반 결사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었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단체 전체 권리하고 개인의 권리가 싸우면 단체가 이겨요. 왜 이기냐면 사회권이 자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우선한단 말이에요. 자,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권. 사회권이 뭡니까? 생존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주장하는 그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 결사 자유나 행복 추구권. 둘이 이제 두 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얘가 우선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뭐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결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을 때 근로자 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 할래? 직장에 그 채용돼서 일하고 돈을 벌래. 돈을 버는 게 생존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 이깁니다. 얘보다 얘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자, 사회권이 자유권을 이긴단 말이에요. 사회권이 자유권을 이깁니다. 그래서 대표 지배 노동조합이 있을 때 가입을 강제해도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합헌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합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이 얘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회사는요 A라는 노조가 있는데 우리 회사 노동 그 조합원들은 여기 다 가입해 있습니다. 당신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싫은데요?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입 안 하면 우리는 당신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죠. 자, 여기에 가입해서 월급을 받고 생존을 지킬 것이냐,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그럼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가입 유니언샵 조항이 개인의 그 자유를 좀 제한한다 하더라도 합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유니언샵 조항은 뭐 되게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 두 번째가 단결권의 단체 교섭권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합헌입니다. 합헌. 자, 회사가 있죠. 그럼 대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4개가 있어요. B, C, D, E. 근데 이제 여기 B가 나와서 이제 대표가 나와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세요. 깎읍시다. 협상을 해서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이제 임금을 5% 인상하는 거로 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B 단체 노동조합하고 5% 인상 합의를 했는데 C하고 D하고 E가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서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회사 전체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냐. 그럼 너네도 노동자를 대표해서 대표가 나야 될 거 아니냐. B 단체 대표 말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다 협상을 해라. 다 협상해서 전체의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대표가 나왔으니 노동자 전체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회사가 얘랑 협상하고 얘랑 협상하고 얘랑 하고 얘랑 해가지고 여기는 5% 인상, 여기는 6% 인상, 얘는 7% 인상, 얘는 8% 인상 다 다르게 계약해버리면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죠. 이걸 통해서 이용한다고. 이용하니까 단일하게 전체 대표가 나와서 한 번의 협상을 딱 끝을 내야만 오히려 노동자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전체 대표를 딱 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회사 대표 하나, 전체 노동자 대표 하나 딱 둘이 협상하는 겁니다. 합헌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 외에 단체 행동권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단체가 이제 행동한다는 게 파업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죠. 그럼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되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돼요. 자, 구성하게 되면 이제 위법성 인정되고 책임도 인정되면은 이제 유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유죄로. 근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식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다 평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4개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체는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되고요. 목적은 근로조건이 향상해야 됩니다. 월급을 올려주세요. 밥을 더 주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절차를 꼭 거쳐야 되고요. 수단, 폭력이 없는 평화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다. 뭐 촛불 시위라던가 침묵 시위라던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4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구성 해당성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예, 무죄가 되고 괜찮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형법들어도 배우게 됩니다. 형법에도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춰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뭐 무죄겠죠.
위법성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형사책임 면제가 돼서 무죄가 되고요. 형사적으로 정당하다 평가되면 민사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자, 형사책임 면제된다는 것은 무죄로서 형벌을 부과받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고, 민사책임 면제된다는 것은 돈을 배상하거나 손해배상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형사, 민사책임이 다 면제돼 버려요. 정당하다 평가돼 버리면. 자도 잘 나옵니다. 형사책임은 면제가 되지만 민사책임은 면제가 안 된다든가 반대로 나온다든가 하면 틀린 거예요. 형사책임도 면제되고 민사책임도 다 면제됩니다. 이렇게 정당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상권을 다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